수도 있는데,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생각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야, 세금 내고 나니까 뭐 남는 게 없네, 죽어라고 일했는데 세금으로 다 나가네. 몇 달 뒤에 대표님이 겪게 되실 상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개인 사업자이시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대표님도 많으신데, 대표님도 지금 법인을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매출은 곧 수익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큰 착각이거든요. 사실은 매출에서 빼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님. 먼저 매입 비용, 물건을 구입하거나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겠죠. 이제 영상 콘텐츠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카메라 장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인건비, 그리고 모든 사업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광고비, 홍보비, 이런 거 같이 마케팅 비용, 여기에 월세, 전기세, 관리비, 기본 운영 비용도 있겠죠. 매출이 발생됐을 때 이 모든 비용을 빼고 남은 비용이 순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뭐예요? 부가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이거는 개인 사업자라면 모두 다 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처럼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고 좌절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대표님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출뿐만 아니라 순이익, 세금까지 생각하면서 사업을 운영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 운영하다가 매출이 올라가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매출이 더 늘어나고 고정비는 어떻게 또 줄여야 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출을 더 늘리고 고정비를 줄여야 될까요? 근데 그게 바로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해결책은 개인 사업자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개인 사업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의 장점은 아무래도 쉽고 편하다가 있습니다. 설립이 간단하고 초기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혼자 결정하면 되니까 실행도 빠르겠죠. 하지만 빠르고 편한 만큼 세금적인 부분 굉장히 많이 냅니다. 최대 45%까지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건강보험료도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소득에 따라서 크게 증가해요. 그럼 이 개인 사업자와 달리 앞으로 법인 사업자를 가게 되면 이 장점이 어떻게 될까요? 법인 사업자는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9%에서 19%, 여기서 거의 끝나거든요. 여기에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급여 설정을 하면서 근로소득공제나 세금 혜택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매출이 지금 대표님처럼 많이 올라가는 사업자는 다 동일하거든요. 어떤 업종을 불문하고 그 기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인 사업자에서 기준은 매출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해당되는 사업자들 대상입니다. 이 대표님도 지금 성실신고 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세금 폭탄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지금 운영하시는 게 개인 사업자 맞잖아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있고 나가는 비용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장비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월세라든지 관리비 나가는 게 있죠. 그걸 바로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게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내죠? 바로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요. 그리고 대표님이 진짜 남은 돈이 당기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매출이 10억 가까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뭘 뜻하고 있냐? 바로 개인 사업자 운영하다가 성실신고가 되고 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매출이 도소매는 15억, 그리고 제조나 건설 7억 5천, 그리고 서비스, 대표님이 여기 서비스업에 해당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5억, 이 5억 원이 넘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성실신고 확인 제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되냐 볼게요. 자, 성실신고 서비스업은 5억 기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만약에 매출이 5억 이하일 경우는 성실신고가 아니죠. 그러면 가정해 볼게요. 자, 매출이 원래 4억 9천이라고 하면 성실신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용을 세무사를 통해서 가공경비, 없는 경비를 넣어가지고 비용을 늘립니다. 이 비용이 늘어가니까 영업이익도 내려가게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금도 적게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순이익도 적게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매출이 4억 9천인데 이 가공경비 비용을 4억 6천 정도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남는 거죠? 바로 4억 9천 빼기 4억 6천 하면 3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종합소득세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뭐 200만 원, 1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성실신고, 서비스업 5억이 넘어가는 순간 이 경비를 실제 나온 대로 신고를 해야 돼요. 바로 성실신고, 서비스업 5억이 넘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 뜻하냐면 세무사가 성실신고가 아니었을 때는 경비를 마음대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실신고가 된 순간부터는 통장에 입출금 내역을 다 확인해요. 국세청에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세무사가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내가 쓴 만큼만 하고 그때는 이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남는 게 거의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자를 운영하고 매출이 아무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남는 거 없이 돌아가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빚밖에 안 남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돈 번 게 없지? 100% 이거 오거든요? 대표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비용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퇴직금도 줘야 돼.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세금적인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운영을 해야 돼요. 즉 입출금 통장 내역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게 일치되는지 일치가 안 된 건 다 이익으로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폭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종합소득세 최고 구간이 바로 45% 구간이죠. 이 영상에 이 세금 구간 한번 띄워드릴게요. 6%부터 45%까지가 있는데 내가 소득 신고가 많아질수록 뺏기는 게 많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뺏기는 게 많아지면 뭐죠? 결국 우리가 사업하고 부자가 되려면 결국은 시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드가 얼마나 모였냐에 따라서 내가 돈 굴리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업해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려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 그런 회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를 성장을 많이 시켜서 돈을 많이 번 형태는 브랜딩화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해서 매각하는 M&A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형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사업을 쭉 하면서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의 없어요. 진짜 고부가가치의 그런 산업군 빼고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업할 때 이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이 시드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 뭐를 뜻하냐면 이 시드가 만약에 10억이 있으면 최소 50억에 건물을 매입할 수가 있어요. 80억까지도 가능하죠. 그런데 시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금 내고 남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개인 사업자라면 결국 세금을 많이 내면 시드를 확보를 못한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사업이 성장하려고 해도 이 시드가 있어야 사업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금이 다 뺏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인 사업자 할 때는 이렇게 운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 사업자로 만약에 전환하게 되면 아예 개념이 달라져요. 무슨 뜻이냐면은 똑같이 매출이 있고 비용이 나가요. 이 법인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가공 경비를 넣을 수가 없어요. 투명하게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는 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리고 뭐를 내죠? 바로 법인세를 냅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여기서 종합소득세는 45% 구간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근데 법인세는 9에서 19%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뭘 뜻하냐? 세금을 절세해서 시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개인 사업자 운영하면 시드를 확보 못해. 세금 내다가 인건비 주고 월세 주고 뭐 주고 하면은 남는 게 없다니까요. 진짜 제 말 통감하시는 분들 거의 99%걸요. 근데 실제로 법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세금 절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하면서 이 순이익이 높아지면서 이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인세를 또 아예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바로 특허 연구소 벤처기업 이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방금 말씀드린 벤처기업 보시면 이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승인이 되고 인증이 되면 굉장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냐면 금융권, 정책자금, 프리패스 2억에서 3억 그냥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인증받는 순간부터 청년창업 세금 감면처럼 5년간 50% 감면, 100% 감면을 할 수가 있어요. 법인세가 아예 영원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뭐냐?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매입할 때 이런 정부에서 지원받으면 금리가 2%대로 가능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하면은 5%, 4% 굉장히 비싸요. 금액이 커질수록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제도를 인증을 받는다면 바로 2%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도가 안 돼도 이런 인증들과 재무제표가 형성되어 있으면 부동산 매입, 건물 매입, 부자로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초속의 테크트리라는 거죠. 그리고 건물 매입하면 취등록세라는 게 발생되는 거 아시죠? 이 수도권은 9.6% 이 정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4.6%겠죠. 근데 벤처기업 인증서를 받으면 취등록세가 거의 다 감면돼요. 자, 50억일 때 10%의 취등록세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얼마예요? 5억. 5억의 취등록세가 감면된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50억을 매입하려면 5억이 더 있어야 돼요, 취등록세가. 근데 그 5억이 감면된다. 엄청난 혜택 아닌가요?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이 벤처기업이라는 걸 받아두시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 저도 받는데 한 4번 탈락했나? 그런데 산업군이 괜찮고 기획을 한다면 어떤 사업자든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면 부자 로드맵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이 개인 사업자로는 이 세금 때문에 재무제표라는 걸 못 만들거든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순간 세금 폭탄이에요. 그럼 시드 확보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뭐예요? 개인에서 건물을 매입할 때 보면은 최소 자본금이 30%는 필요합니다. 그 자본금 30%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쉽게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100억짜리 건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100억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형성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내가 자본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최소 얼마 필요하죠? 40%. 근데 30%만 얘기할게요. 그럼 얼마예요? 100억에서? 시드가 30억이 필요해. 그리고 담보 비율 70억이 필요합니다. 개인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는. 그런데 법인으로 매입할 경우에는 10억에서 15억만 있으면 돼요. 10에서 15%, 나머지 80에서 90%는 금리가 2%대로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대단한 정부 지원 혜택이죠. 이런 법인을 통해서 세팅을 하게 된다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에서는 4에서 5% 금리,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인 사업자 운영하면서 부자로 될 수 있는 테크트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으로 건물을 매입하면 취등록세부터 시작해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까지 합산돼가지고 세금 폭탄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갖고 있을 때 보유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 다 나와요. 그리고 팔면 어떻게 돼요? 또 양도세 폭탄. 결국 남는 게 없어요. 갖고 있으면 혹이에요. 그냥 개인 같은 경우 집하고 차랑 이런 기본적인 것만 갖고 있고 다 법인으로 가야지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개념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출이 10억 가까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내가 잘 되려면 법인 사업자를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세금도 세금인데 내가 부자로 갈 수 있는 테크트리를 가려면 법인으로 안 가잖아요. 절대 해낼 수 없다. 그래서 법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확장 같은 거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로는 못해. 왜? 세금 안 내려고 세무사한테 재무제표 아예 이익 없게 신고할 거잖아. 그럼 무슨 일이 발생돼요? 금융권 대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돼. 1년 차에만 좀 되지 재무제표 신고하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법인을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세팅, 저런 세팅을 해서 내가 사업 성장과 이런 부자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짜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래처 중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있는데 200호점까지 지금 확장해 가고 건물을 막 여러 개 매입하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단계별 실행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 있으면 대표님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여기까지? 절세를 위해서 법인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인 전환 시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 전환의 정확한 시점은 순이익이 8,800만 원 이상으로 신고할 경우, 왜? 세금 세율 구간이 35% 구간이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이 나오면 4대 보험료, 건보료까지 추가가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해당될 경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도소매 15억, 제조업 7억 5천, 그리고 우리 자영업, 서비스업 5억. 근데 여기서 우리 자영업 중에 음식점 많이 있으시잖아요. 건설업 또 7억 5천원에 해당됩니다. 즉 매출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기준이 되냐, 이 세 가지 업종으로 크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님도 10억 가까이 매출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인 안 가시면 세금 내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가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알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절세할 수 있는지 우리 숫자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대표님 상황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매출이 10억, 지금 성실이라고 했잖아요. 비용으로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실제 나간 것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8억이 비용으로 나갔다고 칠게요. 그리고 남는 게 영업이익이죠. 그게 2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종합소득세가 결정이 됩니다. 2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2억이라고 한번 결정해 볼게요.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2억의 구간, 바로 38% 구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죠? 4대 보험. 그러면 이게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대략적으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사이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2억을 신고하고 3천, 5천만 원 내고 내가 남을까? 절대적으로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는 시드를 확보를 할 수 없고 사업 성장에 돈을 내가 확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결국 이익을 줄이는 재무제표를 많이 형성할 텐데,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지원은 없다. 그럼 법인은 뭐가 다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법인은 똑같이 매출이 있고 비용이 있어요. 그럼 법인에서 10억을 하고 비용을 8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개인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남는 이 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내잖아요. 법인은 비용에 급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급여 500 설정해가지고 12개월 하면 6천만 원이잖아요. 이거 세금 거의 안 나와요. 근로소득 공제, 여러 가지 세액 공제라든지 세금 혜택을 보면 세금이 거의 안 나온다. 이거는 사업소득, 이거는 근로소득. 차원이 다르다. 세금적인 혜택에서. 자, 근로소득으로 내가 급여를 500 측정하면 이 개인 사업자에서 2억 측정한 거와 뭐가 제일 크냐? 아까 말씀드린 이 4대 보험에서
건강보험료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 근데 법인에서는 근로소득이랑 급여를 측정하는 거에 따라서 건보료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2억의 건보료를 낼 거냐 내가 6천의 건보료를 낼 거냐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억 정도를 써야지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금 빼면 뭐 1억 5천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법인에서는 6천만 원밖에 안 쓴다고? 그게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법인에서는 급여랑 법카 그리고 접대비 배당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2억을 채운다면 이거와 차원이 다른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당 같은 경우 15.4%에서 분리과세를 끝나고 접대비는 내 증빙 자료만 있다면 세금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 카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써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사업용에 좀 일치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2억을 내가 신고할 거냐 아니면 급여를 측정해서 6천만 원만 신고할 거냐 그리고 남은 게 우리가 영업이익이 같은 2억이라고 쳐도 당기순이익 법인세가 2억까지는 9%, 2억 이상부터 19%.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야? 개인 사업자는 노시드,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시드를 확보해서 부자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이 개념을 너무 많은 대표님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 인터뷰도 했지만은 제가 대표님 사업에서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세금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럼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 이유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이익이 8,800이 넘어간다. 35% 구간.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지원금, 이런 창업 자금을 많이 받고 싶다. 사업 성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법인 전환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동산, 건물 매입의 계획이 있다. 사옥 매입, 부동산 매입, 창고 매입,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증여 상속도 세율이 엄청나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법인 전환 계획 중이거나 생각을 갖고 있고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셔야 됩니다. 보통 근데 전문가라 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장하는 세무사, 법무사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전문가가 맞아요. 라이센스 있는 분들이고 굉장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된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십니다. 뭐냐면 그냥 세무사한테 맡겨가지고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은 세금 신고를 위한 법인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적게 내는데 끝난다? 그리고 법무사한테 그냥 맡긴다? 그냥 법인 설립.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사업은 대표님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해야 될 법인 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법무사한테 그냥 맡기면 그냥 법인,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함에서는 꼭 저희가 아니어도 되니까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세무사나 법무사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 지원하는 이런 정책과 결을 맞춰서 설립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혹시 추가적인 질문 없으실까요? 좀 궁금한 게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법인 설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본금 설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자본금은 얼마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 성장시키고 싶다? 그 기준이 사실 있어요. 최소 1,000에서 5,000이에요. 그 기준을 맞춰야 회사를 설립하고 정부 지원을 받겠다. 그 다음 질문 또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절차 같은 게 있나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 전환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법인 사업자 전환은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근데 법인 전환의 그 의미는 개인 사업자를 얹었을 때 그 신고 이력들이 있잖아요. 그걸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갖고 왔을 때 전환이라고 하는데 원론적으로는 신규 법인 설립이 맞지만 내 개인 사업자를 갖고 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포괄 양수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절차는 아마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법인 설립 어떻게 하냐?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냥 등기소에 들어가는 비용만 내시고 법무사 수수료만 내시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법인 설립하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 회사에 맞춰서 미래를 그려서 단계별 성장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대표님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사업에 도움될 그런 정보들도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도움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머니 해결사에 문의 주시고요. 그 대표님의 사업 성장, 사업 확장, 부자 되는 길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콘텐츠로 제가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머니 해결사
정 대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